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교안입니다. 제가 오늘 1시 반부터 계속 대법원을 출시하고 대법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정말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도된 바에 의해서만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선거 무효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군지를 밝힐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까? 시민에게 있습니까? 시민에게 어떻게 밝힙니까? 수사권 가지고 있고 재판권 가지고 있는 정부가 지키고 법원이 밝혀야 될 일 아닙니까? 제가 민경욱 의원 재판을 봤는데 증인 몇 명 조사했습니까? 1년 3개월 동안 그 몇 명을 조사하느라고 시간을 끌었단 말입니까? 안 했습니다. 조사도 한 겁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이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 조사 제대로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놓고 책임을 지금 국민들에게 떼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 돈 받은 거 있습니까? 무슨 자리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을 속타에서 모여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찾아서 냈으면 그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정부가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 뭐 했습니까? 경찰 뭐 했어요? 재판하는 과정은 남 얘기하는 구경하는 것입니까? 이게 민사소송입니까? 정부가 밝히고 법원이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년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누구를 지금 비하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에게 주체가 누군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재판 선고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분 걸렸습니까? 저는 적어도 1시간 반 걸릴 거로 예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까? 그거를 5분 7분 만에 끝낸 겁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왜 1시간 반 이상 해야 될 것을 5분 7분에 끝냈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수도 없이 냈는데 이거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따위 재판하는 거예요. 대법관 자격이 있습니까? 4.15는 부정선거입니다. 4.15는 가짜 선거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든 사실은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지금 여러분 손에 있고 내 손 안에 있고 우리 국민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많은 증거들을 도외시하고 모른 체하고 선거무효 소송 기각이라니요. 이거 제 정신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했지만 이것은 가짜 투표나 마찬가지로 가짜 판결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다시 설 것입니다. 국민의 법정에 다시 설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결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 번 많은 기회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유권자가 도저히 투표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이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는데, 이게 선거무효 소송이 아니라면, 선거무효가 아니라면 뭐가 선거무효입니까, 여러분? 저는 평생을 부정선거 잡아내던 사람인데 이런 불법 증거물들은 도대체 보지를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별별 짓 다 하는 과정에서 별몇 부정행위를 다 했는데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고 7분 만에 5분 만에 기각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투표관리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법관들 앞에서 투표관리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일장기 표지 같은 거 그런 거 본 일 없다고 그랬죠? 넣은 일도 없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주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를 그 원인과 절차를 국민들로 밝히라고요.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책무유기죠. 명백한 책무유기고 명백한 반민주주의입니다. 저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반드시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정선거 사범 수사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선거 전문가 자체가 없어요. 별로. 저는 24년 동안 평생을 공안부에 근무하면서 간첩 잡고 부정선거 사범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최고의 전문가, 저는 제 자랑을 안 해요. 근데 이것을 팩트를 얘기하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말합니다. 최고의 부정선거 사범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가짜 투표용지를 봤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입 닫고 있겠습니까? 그래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죄 선고했다고 하는 이 가짜 판결, 정말 역대에 없었던 범죄입니다. 정말 역대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정선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현장에 가신 참관인들 다 보셨죠? 이런 가짜 투표지를 보고 어떻게 증거가 없다고 합니까? 어떻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합니까? 저자들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가장 처절한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수사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지 않는 사람은 반역입니다. 부정선거 인정하지 않는 자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비상한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상한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대장정, 그 처절한 투쟁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자유대한민국 지켜냅시다. 지켜냅시다. 우리가 불의를 이기지 않으면
않으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놔두지 맙시다. 싸웁시다 여러분.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투사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힘내세요. 예, 여러분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뒤숭숭한 나날을 보냈는데 오늘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도 몇몇의 대법관은 양심이 있어서 밤을 새우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고 조금의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어와서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은 뭐 아까 3분이라고 했지만 5분도 아니고요. 한 10여 초 읽었죠. 기각한다. 그러고 나갔죠. 우리 다음엔 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감정 비용은 따로 하고 뭐 변호사 비용은 뭐 저기 원고가 다 문다 뭐 이런 인식의 조금의 말이 있었을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싶었습니다만은 자기네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다. 소리를 막 지르고 그 비판의 소리, 뭐 항의의 목소리가 파묻힐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읽지를 못했습니다. 양산을을 왜 먼저 했나 봤더니 우리 거를 먼저 하면 그 소란 속에서 양산을 거를 듣지를 못하고 진행을 못할 것 같으니까 양산을 것 먼저 하고 우리 거 기각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정의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느 게 정의인지 잘 몰라요. 또 우리가 정의라고 막 믿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게 정의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하고 전체적으로 이 울분이 쌓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럼 그게 불안 요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의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에 최종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법관들이라고 우리가 대법관들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정의를 의미하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대법관 뭐 높은 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놓으면 걷잡을 수 없는 해악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우리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어느 것이 정의고 아니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위를 지닌 자가 오늘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듯이 땅땅땅 하고 망치를 두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는 정의가 아닌 것이 정의로 탈바꿈을 하고 정의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책임을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지금 천장에 엉터리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거는 미리 예견돼 있었어요. 통계로. 그리고 천장이 나왔어요. 나와서 실물로 나와 있고 그거를 만든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찍는 사람인데 찍지 않았다. 다음에 찍은 것을 봤다는 보고도 듣지 못했다. 또 하루 종일 과반수였는데 1974명 4장 중에 1000장이 저렇게 돌아다녔다면 내 눈에도 띄었어야 되는데 나는 저런 걸 보지 못했다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증인이 나와서 결정적인 증언을 법정에서 했는데 그 증언이 무시당하는 게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정의로운 재판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제3심 대법관이 하는 재판이 저 정도라면 1심, 2심 지금 판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판사들은
지금 변호사, 검사, 판사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는 판사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수원에 점수가 제일 높아야지 판사가 됐고 다음에 검사, 나머지가 변호사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판사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예를 누리느냐?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 제일 1등인 대법원장도 판사,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장도 판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원장도 판사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정의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준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허울만 좋지 정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잠깐 기분이 나쁘고 슬픈 생각이 들더라도 이거는 우리의 투쟁을 하려는 우리의 그 마음에 불을 지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부정선거는 세상의 현상이 됐습니다. 쉽게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바꿀 수 있고 표심을 자기네들이 가졌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나타난 것이 지난 4.15 부정선거였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들이 남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을 알았다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까지도 옳은 판단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버릇 못 고쳐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장에 가짜표가 나왔는데도 그게 올바른 선거였다고 판정한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이 쓰레기 같은 자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앞으로 투표장에서 수만 장, 수십만 장의 잘못된 투표용지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투표였다라고 판단을 하는 판단의 주체 판례로 영원히 남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자기네들 이름이 이 어려운 속에서 그래도 정의로운 판결로 부정선거를 밝힌 판사들의 이름에 그 반열에 이름을 올릴 줄 알았는데 그 반대가 됐습니다. 이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명이 저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세 사람의 몫이 됐습니다. 그 세 사람들의 죄상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이 사람들의 저질러 놓은 이 잘못된 것을 또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는 대법원이 이게 3심째라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건 단심제입니다. 지금 뭐 1, 2, 3심 온 게 아니고 딱 그냥 처음부터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억울한 것을, 우리가 억울한 면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변호인단과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문재인의 잘못된 정부, 문재인의 잘못된 선관위, 문재인의 잘못된 사법부와 우리가 싸워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로 바뀌었는데도 선관위가 변하지 않고 이 사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물론 삼권 분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는 많은 정치적인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입니다.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들이 이 밤새면서 부정선거를 감시함으로써 자기가 0.73의 기적적인 근소한 차로 승리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우리 이 피 끓는 심정을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권이라면 우리도 환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잘못된 부정선거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죄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부실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실상을 점검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반응을 내놓고
어떤 논평을 내놓는지 혹은 입을 다물고 있는지를 저희들 잘 관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이 대법원이 아니고 이 대법원의 사람들은 영혼을 지옥에 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상은 하늘에 기록되고 앞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그 판결이 내려질 때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천대엽 대법관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예,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법부 말고 앞으로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 가서 우리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부정선거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으면 10년 뒤에 밝혀지지 않으면 100년 뒤에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